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374페이지 맨 아래 3번을 보시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갑필, 차장, 소기과죠. 양도소득금액에서 소기,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이 기본공제 375페이지요. 한번 봅니다. 의의를 볼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성격을 갖는데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의 형평성과, 그러니까 우리 종합소득세에서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게 있는데 그것과의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예요. 갑필, 차장, 양도소득금액 계산했더니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나왔어요. 기본공제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별로 25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과세표준 얼마 돼? 빵.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양도소득금액은 얼마가 넘어야 돼? 250만 원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은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과세지 않겠다. 그래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원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고 공제, 별도의 공제 신청 요하지 않고 알아서 계산하면 돼요. 공제 대상, 자, 몇 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원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몇 줄입니다. 절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절 보셔야 되는데,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자산의 종류, 보유한 이런 거 관계없어요. 자, 아까 장특공제는 국외자산 안 됐잖아요. 네,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되고, 또, 자, 장기보증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는데, 얘는, 자, 자산, 모든 자산 다 되고요. 양도자산은. 그 다음에,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얘는 보유형 관계없고요. 또, 아까 장특공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배제됐잖아요. 네, 기본공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뭐만 아니면, 미등기형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공제액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거주자에 대해서는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밑줄이요. 여기서 소득별에서 여기를 잠깐 보실래요? 소득별에서 소득은요,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양도 가필, 차상,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금액별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양도소득금액별로 공제예요. 그런데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기본공제하는 건데 소득별에다가 양도 자산별 X 해놓으세요.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기본공제는 자산별 공제하는 게 아니라 뭐라?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소득별에다 돼지꼬리 땡냐 했어요. 연 250만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해서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1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이요. 그래서 절 보세요.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구별해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밑줄입니다. 그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감면소득금액 외에 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따 또 좀 보고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도 받을 수 있고 다 체크입니다. 이런 것들. 또 3번 국내와 국외자산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고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다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이 줄짝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4번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고 체크요. 5번 연 250만 원 공제하되 양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 줄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쭉 사례를 통해서 지난 순환에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또 한 번 봅니다. 자, 어떤 거냐면 기본공제요.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건물을 양도합니다. 또 토지를 양도합니다. 다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더 보시면 뭐 감면받은 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 감면받은 소득 금액 외 소득 금액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자, 감면받은 소득 금액은 일단 없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나왔습니다. 토지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 자,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에서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이요. 자,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를 사는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이니까 토지 양도 순서대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주고,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 얘기고요. 250만 원.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양도자가 이번에는요, 자,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자, 건물 양도했어요. 양도소 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기본공제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양도소 금액이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자,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 소득금액 200이면 200만 원만. 자, 그러면 못 받은 50만 원,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병이라는 양도자가요. 병이라는 양도자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만약에 또 300만 원, 또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도 양도했어요. 양도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또 이 사람이 골프회원권도 양도했어요. 기타 자산, 골프회원권도 기타 자산. 자, 그런데 양도소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 주식과 나머지 소득금액은 구별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200만 원.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250이니까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았으니까 골프형권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 400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 또 봅니다. 국내와 국외재산 또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또 보세요.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국내에 자산 양도했는데 부동산 등을 양도했어요. 자,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이에요. 또 국외자산도 양도했는데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주식 양도했고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럼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자, 국내 자산에서 먼저 부동산에서 기본공제 얼마요? 250. 자, 등에서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이요. 250만 원. 자, 그 다음에 국내와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국외에서 얼마? 250. 또 그 다음에 주식에서 250. 근데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합산해서. 그러니까 토탈에서 최대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얘기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375페이지 동그라미 6번을 봅니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요. 공동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준별로 각각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공동소유자 각각 양도금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의 자산을 양도합니다. 기본공제, 장기별공제 어떻게 되냐? 장특공제는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예요. 그래서 장특공제는 물적공제라 단독이든 공동이든 안 따져요. 이 자산이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러면 보유한에 따라 장특공제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근데 인적공제라 사람을 보고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기본공제를. 자, 그러니까 단독명의 돼 있을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 돼 있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 어떻게 한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해준다. 넘어갑니다. 자, 보충 내용,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요거 표에다가 별표시 하시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데
다만 여러분 뭘 좀 특별히 주의하시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배제되는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비섬용 토지는 둘 다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나머지는 또 일부는 또 다음 순환에 또 설명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가필, 차장, 소기과 과세 표준 결정됐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또 보기 전에 목 운동 합니다. 아이고,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더 돌리시고, 허리도, 자,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이제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슬슬 이제. 그죠? 에어컨 또 막 춥다고 또 막 끄라고 하니까 또 이제 열기, 배움의 열기 때문에 이 배움의 열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덥네요. 여기가 또. 아, 참. 여름에, 여러분의 배움의 열기 때문에 뜨거운 거죠?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세율이요. 본문을 봅니다. 거저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한다. 이 경우 여기 비춘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고로 하며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취득세에서는 그중 어떤 거? 취득세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에서는 저 보세요. 동일한 대상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고로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봅니다. 팁박스를 보니까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 과세 대상의 종류, 보유기간,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비례세율, 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먼저 양도세 표준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요.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하여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 이제 지난번에 순환에도 봤으니까 오늘도 또 중첩해서 보면서 이제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순환에는 이제 5월 달에는 핵심 요약할 때는 정확히 이제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앞뒤로 계속 수업 전후로 복습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등기 양도에 따른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연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초과 도진세 적용되는데 7단계로, 7단계로 초과 도진세 적용됩니다. 근데 비섬용 토지는 초과 도진세 적용될 때 여기 6에서 42%에다가 10% 추가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16%부터 52%까지 초과 도진세를 적용합니다. 377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요. 분양권 말하는데 밑줄이요. 얘는 전매 시에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어요.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합니다. 그럼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요? 40%예요. 4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잖아요, 원래.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하면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 양도세 세율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걸로 말한다. 그래서요. 무조건 50%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항 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다른 입주권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거나 자 그런 때는 배우자가 있거나 그런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0% 유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모두 충족한다. 입주권 없고 자 분양권 같은 거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30세 안 되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때는 무조건 50% 요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올해 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더 2월 달에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정업표 참조해서 적어놓으시고 세율은 하여튼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6에서 42% 있잖아요. 7단계로 초과세율 적용되는데 처음과 끝은 알아주셔야 돼요.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는 몇 프로라고요? 6%.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5억 원 초과했다고 화세 표준이 가필차장 수익에서 구한 게 그러면 그 초과 금액은 몇 프로? 42%. 처음과 끝은 알아둡니다. 6에서 42% 7단계 초과 수율입니다. 비삼농 토지는 여기다가 10% 가산해서 16%부터 52%까지 정되는 거고요. 한쪽 가르친 2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미등기 한다면 얘도 70%고요.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6에서 42%예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지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6개월 보유했다. 몇 프로예요? 6에서 42%입니다. 1년 6개월 보유해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주택 및 3주택을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자 1년 미만 주택 조합임주권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0% 이건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주택이나 3주택은 자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쭉 읽어보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377페이지 맨 아래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초과 누진세율에다가 6에서 42%에다가 10% 추가 세율이요. 2주택일 때는 가로 안에 1세 3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20%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일 때는 초과 누진세율에 따른 6에서 42%에다가 10%나 20%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과 원래 주택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였어요? 아까 40%.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죠? 그럴 때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을 자 양도세 산출세로 하고요. 자 그래서 표에서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1세대 2주택일 때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이럴 땐 기본세율에다가 10% 추가해서 16에서 52%까지. 자 3번과 4번은 조정대상 지역 내 1, 3, 3주택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20%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26에서 62%까지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 그 표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2주택이든 3주택이든 6에서 42% 적용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일 때 기본세율 플러스 10%에다가 P라는 영어가 P에 들어있죠? P는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10%. 기본세율에다가 3주택일 때 이상일 때 20%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기타 자산 있죠? 기타 자산 거기다가 옆에다가 골프용권 하나 써놓습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자 제가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구간 반복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등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기타 자산 그러면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이거 항상 기억합니다. 아셨죠? 골프용권 기타 자산. 하여튼 기타 자산 골프용권 같은 애들은 밑줄입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 7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러면 틀려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주식 파생상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379페이지 파생상품 등의 탄력세율 해가지고요. 파생상품 등은 자본시장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75로 고쳐놓아야죠. 100분의 75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 100분의 75 범위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10%로 하고 이런 거. 양도세 세율 정리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특례세율 이런 거 지금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약집 할 때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넘어갑니다. 380페이지 예제 문제 지난 순환에 풀었는데 또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고요. 조정대상 지역에도 이 문제는 뭐 상관없지만 1번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이요.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6에서 42%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6개월 보이면 40%지만 그 다음에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은 2년 이상 보유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예요? 6에서 42%입니다. 6에서 42%. 쉽게 보유한 상가 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1년 미만이면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인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관한 권리. 10개월 부여한 상가 건물을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요? 50%요. 이거네요. 쉬웠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틀리면은 진짜 그런 거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건데 자꾸 봐서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6개월 부여한 1주택. 주택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5번 1년 8개월 부여한 상가 건물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토지 건물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까먹더라도. 그럼 다음 순환에 이제 정교하게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내용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는 1세대 주택이 어떤 거고 여기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쫙 나오는데 중과세하지 않는 주택들 쫙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2주택, 3주택 그 중과세 10%, 20% 추가하는 그 중과세율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올해 공통적으로 종부세에서나 양도세에서나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자, 연 임대료 증가율이 몇 프로? 5% 증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신설된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작년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는 옛날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다가 예전에 쭉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만 나오다가 작년에 20개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올해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그래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와요.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사항과 등기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 미등기 전매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데요.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을 봅니다. 소득세법상의 제목만 아시면 돼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나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감면 적용을 다 배제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시험에 소득세법상의 미등기 양도했을 때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다 배제입니다. 한쪽 가르친 2번 장기부등재, 기본재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있잖아요.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된다며요. 그죠?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겠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됩니까?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양도가액이 미등기 양도하는 자, 건물인데요. 자,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가 4억이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양도차익이 1억이니까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래서 산출세 구해봐라.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70%. 그러니까 산출세가 얼마? 7천만 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아래서 3번 최고 세율 70% 세율이 적용되고 한쪽 아래서 4번 자,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 불이익입니다.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서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중에서 토지 건물은 등기된 자산은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몇 프로? 0.3% 적용합니다. 즉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불이익은 있는데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밑줄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불이익은 있지만 양가로 2번 등기 의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거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작년 시험에는 이제 나왔지만 미등기 양도하는데도요. 자,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들인지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했음에도 등기하고 양도한 것으로 의지해 보아가지고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70% 세율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포함. 등기의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장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단기 할부 조건이면 단기 할부 조건이면 등기 의제 반드시 등기되고 양도했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는데요.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할부, 그러니까 그 거래를 했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도자 입장에서. 첫 해 할부금 딱 받았을 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한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아유,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한 번 할부금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 그러면 아이고 뭘 믿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또 을 입장에서 볼게요. 을 입장에서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답니다? 안 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단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밑줄입니다. 또 법률의 규정이나 이거는 종합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한 즉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 할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아,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용되는 농지. 법령의 요건을 갖춘 8년 제천 저용 농지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대토하는 농지. 무슨 얘기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얘네들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비과세 감면 요건을.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어요. 일정한 농지 자,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 비과세 요건 배웠습니다.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그 차액이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 미만이에요. 이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8억,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 차액이 2억,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등등. 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대상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경교,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다. 또 얘네들은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교환 분합이나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다 몇 년이냐? 3년. 이런 거 했잖아요. 아이고, 언제 몇 년씩인데 했어요. 지난주에. 다음 순환에 또 할 거니까 뭐. 하여튼 뭐. 내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다음 손에 또 할 거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얘네들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드리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4번이요. 또 체크입니다. 비과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를 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일 때만 그래요. 무허가예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이 예전에 수강생 빽히 많은 곳에서 뒤에서 아, 그러면 저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 허가받지 않아서 자, 등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2년 보유에 의한 요건을 갖추거나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수실을 놓고 찾아봤어요. 아까요 그 무허가 주택 그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규 있잖아요. 그 예규를 저 지리에 신 그 예규 이런 걸 찾아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 가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데 있죠? 옆에 와서 또 아, 교수님 아까 그 무허가 주택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등기가 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도시개발법 밑줄 6번 도시개발법 밑줄.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저한테 배웠던 분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이거 정확히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하는 거라고요. 법령 규정에 한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렇게 썼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다. 작년 29회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요?
비과세하면 다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되고요. 틀렸고요. 2번 건설업자가 도시벌법에 따라 공사용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의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세에 해당한다. 제가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이거 등기 의지하는 거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2번 정답. 3번 미등기 양도선의 양도금액 계산 시 양도 기본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유, 미등기 양도면 장독공제, 기본제 다 배제죠? 그래서 3번하고 5번 보면 기본제, 장독공제 다 배제입니다. 4번 미등기 양도에서는 세율 몇 프로요? 산출세액이 몇 프로? 70%를 곱한 금액을 그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어요? 자, 작년에는 출제자는 요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시기, 기준이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거 왜 틀렸어요? 산출세액의 70%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해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 70%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 구하는 거지. 산출세액에다가 70%를 적용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니,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 70%인데 세율 70%는 과세 표준 결정되면 가필차상 수익과 과세 표준 결정되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지. 산출세액에다가 70%를 적용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과세 표준에. 양도수도 과세 표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적용하는 거지 산출세액에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가 가끔씩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최근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올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요거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5월 달에 있죠. 복습, 제가 앞뒤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 강의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또 끝날 때 복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5월 달에 이것을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미리 하면은 여러분 머리만 아파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요거는 천천히 꼼꼼하게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한 30분 이상 한 40분을 요거 설명을 쭉 해야 돼요. 40분 정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설명하고 또 복습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순환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최근에 출제 안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올해 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어 보이는데 다음에 5월 달에 바로 요약집을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넘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394페이지 제7절 양도세 납세 절차를 봅니다. 오늘 1, 2월 과정에서 중요한 테마, 자주 출제되는 테마의 내용들을 지난 순환에 1, 2월 달에 조금씩 생략했던 것 조금씩 추가해서 지금 이렇게 다 봤습니다. 아까 미등기 양도산 같으면 지난 1, 2월 달에 미등기 양도산에 불이익만 봤는데 오늘은 등기 의지하는 거 추가해서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좀씩 추가해서 이제 배웠고요. 자, 일부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같은 것은 다음 달에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도 무조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자, 이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장특공제, 기본공제, 세율 다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고 또 납세 절차도 이거는 뭐 독립한 문제든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요 및 납세지, 개요는 읽어보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자, 양도세는 신고주의 국세무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은행에 탈루 오류가 있으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경정하게 된다.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은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제가 11월, 12월, 1, 2월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어떤 관계냐 볼 거라고 그랬죠?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다 그냥 앞동네는 다 어휴, 우리 그거 보니까 그냥 남성들은 저기 우리 압도적으로 우리 배우면 여성 수강생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네. 압도적으로 많고 남성들은 저 사이드로 다 밀려가지고 여성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 뒤로 물려나 있고 이 앞동네는 전부 다 여성들만 꽉 자리를 잡고 있구만. 자, 좋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뭐 꽃밭에서 공부하니까 기분 좋지 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을 수가 없구만. 근데 왜 비웃고 그래 지금 우리 왜 웃고 그랬어요? 설마 좋아서 쓴 거였죠?
그 웃음의 의미를 잘해야 돼요. 여기 여성들한테 온갖 미움을 한눈에 한 몸에 받을 수 있어요. 자,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다른 데 보면 이렇게 같이 짝이 돼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정석이 없으니까 앉다 보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딴 얘기하다가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더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남자 쪽이에요, 여자 쪽이에요? 여자 쪽, 여성 수강생들이 더 깜짝 놀래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닌데라고 하면서 펄쩍 뛰면서 나한테 한 번 얘기하고 주변에다가 아무 관계 아니라는 것을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하면서 주변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 뭐 그러는데 아무 관계 아닌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짝이잖아요.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도 서로 공동 중개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배운 고시학원 30회 여러분들 하여튼 학창시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졸업생 어디 출신이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공동중개하고 중개사는 혼자 독불장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끼리 서로 돕고 공부할 때도 협력하고 또 합격해서도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내고요. 싸우고 반목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뭐 올해는 뭐 보니까 제가 얼핏 들리는 얘기가 서로 싸우고 반목하면서 막 쟤네들 씻고 막 이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거의 없는 것 같고. 있긴 있나? 또 서로? 하여튼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서로 관계를 좋게 잘 유지해야 돼요. 하여튼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를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 내드릴 거예요. 그 전엔 하나하나 한번 배워갑니다. 먼저 납세지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거주의 양도세 납세지는 당연히 양도자 어디입니까? 주소지거나 세무서입니다. 국세는 집값 가운데 볼일 보라고 주소지입니다. 양도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서귀포 관할 세무서까지 뭐라고 해요? 집값 가운데 볼일 봐야죠. 그죠? 그래서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야. 동그라미 2번 1번 밑줄이고 비고자일 때는 또 참고적으로 보면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유지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예요. 비고자 마돈나가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세 어디다 낼 거예요? 당연히 그 비고자가 그 사람 주소고 소지는 해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고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하는 장소니까 여기 광명시 여기 자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395페이지요. 2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먼저 예정신고 개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상 자산을 양도한 고유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정신고무자 양도한 자고 2번 밑줄입니다. 최근에 뭐 계속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양도 차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손 마이너스예요. 이런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비과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지만 이거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확정신고 납부는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예정신고 납부는 할 수 없다고 틀려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예정신고 기한 파생상품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파생상품은 요거는 이제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하여튼 예정신고 기한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오는 것들.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거 양도했을 때는 주식 빼놓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작년에 그렇게 바꿨어요.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일 제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는 생일 언제라고 그랬지? 생일? 1월 26일. 응? 1월 26일. 1월 26일? 오, 내가 음력으로 1월 25일인데. 양력이지? 뭐, 그러니까 뭐. 공통점은 없구나. 공통점은 없네. 자, 1월 26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3월.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니까 3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한다. 그래서 본인 생일날 양도한 것으로 다 해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매년, 거의 매년 지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예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자,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구역이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요.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도 배웠었어요.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세에서는 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취득세는 언제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취득세 같으면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허가일이 속하는 날 말일로부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에요. 자,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허가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월 4일이에요. 대금 청산일이 4월 만약에 10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양도세는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자, 요거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런 거지. 대금 청산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고. 자, 보세요. 우리가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다. 원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는데 만약에 4월 12일 날 어떤 사람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돌려주고 돌려받고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했어요. 허가 후 만약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하고 헷갈리지 말고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요. 주식 및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분기 아니고 반기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분기에서 반기로.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자, 생일 언제? 12월 26일이요. 탈락. 다시 1월달로 해야 되겠다. 그래, 생일 언제? 2월 6일. 그래, 2월 6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자,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2월 6일 날 비상장 주식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2월 6일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2월 6일 상반기 말일은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9월 4일 날 비상장 주식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9월 4일.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 하반기 말일,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2월 말이 되겠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이거. 부담부 증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자, 올해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우리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증여자는 양도세를 언제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내. 3개월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래서 꼭 주의합니다. 2개월 아니라는 거 3개월. 자, 몇 줄이고 3개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은 읽어보시는 거고요. 다만 어디로 가시냐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양가로 5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요. 자, 예정신고 기한 내 양도를 속하는 발효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 20, 10%.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1만 분의 25. 자, 1만 분의 2.5. 그러니까 10만 분의 25 또는 1만 분의 2.5. 그러니까 0.025%씩 적용됩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특별히 주의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일단은 줄을 거놨다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해서 신고했다.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여튼 밑줄입니다.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줍니다. 예정신고를 안 해, 적게 했어요. 과소신고에서 예정신고 납부할 때. 그럼 과소신고가산세 원래 10%잖아요. 자,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면 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깎아줘. 원래 10%인데 과소신고가산세 거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 적용해? 5%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 그러면요. 또 똑같아요. 땡땡 두 줄 내려와서 맨 마지막 줄. 무신고가산세. 해당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을 깎아줍니다. 그 예정신고 무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50을 깎아주니까 원래 무신고가산세는 몇 프로예요? 20%인데 거기 절반 깎아주니까 10%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397페이지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개요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에 신고하는 건데, 납세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적용한다는 거. 아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가필차량 소기과 했더니 빵. 결손금 마이너스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 거죠. 확정신고를. 자,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시합니다. 확정신고 기한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금이 거주하는 그 양도소 과세표준을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포인트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이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꿔서 나오게 돼 있었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같으면 이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네 번째 주입니다. 과세기간에 다음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래로 두 줄 내려서 맨 끝에 납세에 관한 사무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보시고요. 확정신고 생략.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결국 작년에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작년에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제가 이거 예를 설명하면서 이거 강조 계속 드렸었어요. 모의고사도 계속 내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정답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예정신고한 자는 밑줄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짝이요. 자, 기억번만, 기억년 디귿번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번만 작년에도 맨날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번 물어봤어요.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있죠? 이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얘기냐면, 자, 제가 작년에도 맨날 설명드린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게 시험에 나온 건데,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요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상가 건물이요. 마이너스 4천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천입니다.
예를 들어 경리단길 같은 데가 젠트리페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상권이 좀 죽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상권을 형성하죠. 막 아이디어 상품들, 가게들, 매장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권이 막 올라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 임대료가 올라가. 그래가지고 원래 거기 저렴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못 버티고 또 딴 데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고점을 올랐을 때 상가를 샀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도 떠나가면서 상권이 다시 죽어. 그래가지고 팔 때 마이너스 4천 났어요. 자, 마이너스 양도 차손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요번에는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이 만약에 일단 요거 좀 이따 하고 일단 요거 마이너스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양도소득 매산 특례일 때 해야 되는데 젠트리페이션. 자, 요거 괜히 왜 나왔나 이거 5월달에 줄게. 진짜 5월달에 알려줄 얘기인데 지금 미리 천기누설하네. 자, 여기 봅니다.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내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요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뭐하러 또 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요 또 같은 연도에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양도수익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발생했습니다. 1억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요런 경우에 토지 양도할 때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합산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이제 과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다. 40%, 50% 그러면 합산해서 계산하든 따로따로 하든 결론 똑같은데 만약에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 금액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됐어요. 근데 과세 합산해가지고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요. 자, 그래서 세율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더 이상 양보하고 없고요. 그럼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2회 이상 양도할 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요.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 달라질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반드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 얘기. 니은 디귿번도 읽어보면 결국은 세금 계산 달라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98페이지로 갑니다. 한쪽 가신 4번 봅니다. 확정신고납부의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예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확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똑같이 적용돼요. 2번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 요만큼의 예정신고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 적용되는데 확정신고납부 불성시에서 가산세 적용될 때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결론적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를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이행했습니다. 불성실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적용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시험에 나온 건데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예요. 지난 수업에도 말씀드린 건데 자 여러분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고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하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무조건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밑줄 긋고 온 게 어떤 거였냐면 다만 이제 우리가 무신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있잖아요. 요거 적용되는 것에 자, 요 가산세 몇 프로를요? 아까 봤는데 5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불성실하면 무조건 가산세는 적용돼요. 다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50%를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았다? 무조건 양도리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근데 혹시라도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도 5월 달에 해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산세를 절반을 깎아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보는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 양도한 경우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갑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하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다. 자, 2019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6월 15일입니까? 아닙니다. 양도에 속한데 만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해야 돼? 5월 31일이 돼야 되고.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 산출세계 10%가 적용된다. X입니다. 옛날에는 예정신고 납부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이었어요. 자진해서 양도리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임의적인데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상을 줬어요. 산출세계 10% 세공제 혜택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질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철 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인터뷰 같은 거 방송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 순간에 사람을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편일률적이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용감한 시민상 줘요. 근데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다, 소방관이 불 나는데 불 껐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안 하면 제재를 받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정신고는 세공제 혜택 없습니다.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4번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기에서 가필 차,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공제한 금액에 가필 차장 소, 과저 해당 세액에 해당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여기를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성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를 구한다. 맞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구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고요. 5번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6월 달입니까? 아니,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예제 문제 두 번째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세 번째 예제 문제를 봅니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29회 기출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의 양도소득세 과세표를 신고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달의 말일이지 분기 말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2번 양도체계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는 없어요? 작년에도 맨날 얘기했듯이 작년에도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3번이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하라고 할 때는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대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작년에도 이거 개정세법이라고 제가 연락이 강조했었는데 다만 조금 까다로웠던 것이 숫자를 위주로 외웠었는데 이거 틀린 것은 왜 틀렸냐면 양도세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였어요. 작년에 맨날 했었는데. 자, 양도세 계산할 때 우리가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을 준다. 건물 취득하고 나서 5년 내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그래서 산출세가 아니라는 거. 4번입니다. 양도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까?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5번입니다. 당해연도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의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이의 이상 양도할 때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작년에도 제가 맨날 설명드렸고 강조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요. 자,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되죠? 분할 납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고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 종부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양도세는 얼마요? 1000만 원 초과해요.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거 쉬워요. 재산세나 종부세가 뭐 500만 원, 250만 원 내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었어요? 2개월.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양도세는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넘어갑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이요. 자,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정확히 왜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벌써 이미 나왔어요, 몇 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납기낸 최소 얼마 깔고 1천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400만 원이에요. 4를 외우셔야 돼요.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에요.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자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예요? 1,800만 원. 절반까지. 1,800만 원까지. 자, 이러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사례를. 분할 납부 신청 기한이요. 분할 납부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 두 번째 줄 끝에 예정신고 기한이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매출이요. 그냥 그 10일, 물납은 10일 전이지만 재산세 같은 데서.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나 분할 납부는 그 기한 전까지만 신청하면 돼요. 밑줄이고. 5번 양도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세 납부할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결정경정 징수환급은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살짝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요약집에서. 402페이지로 갑니다. 제8절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또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거의 다 이제 왔어요, 이제. 또 거의 다 왔어요. 자, 프리스타일로 잠깐 한번 몸 풀어봅니다. 자, 목 운동도 하시고 알아서 몸을 좀 풉니다. 오늘 이제 3, 4월 과정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5월달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으로 해가지고 바로 첫 주부터 어디서부터 진도 나간다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부터. 바로 그냥 우리가 금방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요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일부 배우기도 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은 이제 올해까지는 이번 순환까지는 이렇게 대충 봤던 것들 못 외웠던 것들 다음 순환에 요약집으로 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추가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중첩해서 계속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다음 순환에 외우시고 가면서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양도세를 천천히 강의하면서 앞뒤로 계속 복습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이제 양도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다음 5월 첫 주부터 이제 첫 강의부터 세법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402페이지 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자, 국유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개요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국내 재산 양도와의 차이점과 비교해서 이제 주로 보시면 되는데, 납세무자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요, 해당 자산의 밑줄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점만이 납세무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안 돼요.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고수 둔 자입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즉 비고자나 5년 미만의 주소고수 둔 고자는 국외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자를 여러 번 물어봤어요. 표를 볼까요? 국내 소지자산을 양도했을 때 비고자요. 마돈나가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마돈나 비고자가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이, 지금 과세한다고 돼 있잖아. 비고자도 과세한다고. 세금은 내고 해야지 여러분. 자, 그래서 비고자도 국내 소지자산 양도했을 때는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마돈나가 국내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 시에는 비고자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미 했잖아요. 납세무 없습니다.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돼요. 5년 미만 주소고수 둔 거주자는 국외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년 이상 주소고수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봅니다. 처음으로 이제 자세한 내용 좀 배워보는데, 국외산 양도시에요. 과세 대상을 보면 국내 재산 양도하고 다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니은번 부동산 임차권, 거의 밑줄이요. 자, 여러분, 국내 재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국외재산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부과시 계산할 때는 등기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가요, 자,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중미, 남미, 또 빠진 데 있나? 하여튼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아프리카,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부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양가로 4번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시에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밑줄이요. 양도항시에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시험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뭐 시가로 계산한다 틀려요. 원칙 뭐로? 실거래가로. 근데 2번 밑줄입니다. 다만 양도항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항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는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원칙 시가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불분명하면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근데 시가도 선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이고요. 원칙은 실거래가로, 불분명할 때 시가로. 403페이지 봅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이것도 역시 실거래가로 한다는 얘기들. 취득가액도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실거래가로 하고 밑줄. 다만 취득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뭐로 하고? 시가로 하고. 이런 것들 밑줄이야.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치 3번 양도차익의 원화 환산이에요.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를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경비 필요경비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옳은 지문으로 틀리게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게 포인트예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지 양도일 현재, 자, 등기일 현재 X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수령일 현재 또는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계산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기를 바꿔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가 투입 때까지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날 본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양도 및 취득 시기 할 때 또 나오는 거예요. 양가로 5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입니다. 장특공제예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밑줄입니다.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가국정제까지 신경 써도 장기보도 안 해줘요. 유독. 자, 양도 기본공제는요,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동그라미 2번 아래에 동그라미 3번에 놓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동그라미 2번 아래에 3번에 놓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이에요. 파생상품 양도소득
끼워 넣습니다. 자, 추가합니다. 거기다 적어놓어요. 동그라미 2번 아래 3번, 동그라미 3번 해놓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하여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그러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구예산도. 세율을 봅니다. 세율은요,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세율을 보시니까, 넘어가서 보니까요. 자, 세율을 보시면, 넘어가서 404페이지 봅니다. 국유산 양도시에는요, 등기나 이런 거 보유한 관계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데 주식은 필요 없고, 부동산은요, 무조건 6에서 42%예요. 중과세율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유기간, 자, 등기 여부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여러분. 밑줄 짝이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미등기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데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네, 무조건.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공제. 외국에 세금을 냈으니까 세금을 공제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낸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국외산 양도 과세, 세금 계산할 때 그 나라에 세금 낸 거는 꼭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전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국외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재산에 해당 외국에서 과세라는 경우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외자산 양도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일 때는 다음 중 밑줄입니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제목만 하시면 돼요. 두 개 중에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액공제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 필요경비 산입해서 외국 납부한 세액을 필요경비,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양가로 7번 예정 확정시효는 국내산 양도 규정 준용하고 물납 봅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국내산 양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물납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또 준용하는 국내산 양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과 준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기준시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관리할 수도 없고 기준시가 어떻게 매겨요?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북미 어떻게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405페이지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의 비교 별표시 하시고요. 자, 차이점을 보니까요. 거주자 개념 자체가 틀려요. 국내산 양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주분자인데 국외산 양도시는 양도 1년제 계획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거주자가 납세분자가 됩니다. 과세상 국내에 사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국외에 사는 등기와 관계가 없고, 세율 국내에 사는 미등기 70,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하는데 국외에 사는 부동산 등은 무조건 보유한 등기여부 관계없이 6에서 42%입니다. 장특공제 국내산 적용하지만 국외산 안 되고, 자 주의하시고 기본공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다 국외산도. 물납 둘 다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다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허용되는 여부를 꼭 알아줍니다. 국외산 양도시에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 장특공제는 안 되고 기본공제는 깔아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국외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외화한 사는 지출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맞잖아요.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맞죠?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의해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고. 맞고.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봅니다. 기출문제인데.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문자는 국외산 양도까지 계획해서 3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그래요? 몇 년?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주소 거주 거주자만이 납세문자가 됩니다.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은 70%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무조건 6에서 42%지.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장특공제는 국외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3년 보유했다고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국외산은 장특공제 안 해주고. 5번 국외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항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예요? 아닙니다. 원칙은 뭐요? 실거래가. 실거래가 없을 때가 시가로 하는 거지. 실거래가가 있더라도 시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3, 4월 과정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고요. 우리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요. 계산 과정에서
가필, 차장, 소, 기, 과요. 이걸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쭉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쭉 떠올려 봐야 되는데, 양도책 계산 시에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을 실거래가하면 실거래가 하는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주력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고, 그럴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죠. 이런 것들. 뭐 올해 개정세법 같은 거 보면 자, 지적 제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지적 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이에요, 증가돼서 받은 조정금이 비과세예요.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인데 증가돼서 받은 조정금은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효력이 양도비용인지 꼭 알아야 되고 증빙서를 보관해야 되고요.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 감, 환기, 추계에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3, 7,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그냥 부정탄다? 3, 7, 1. 이거 했었잖아요. 등기대 3%, 등기된 토지 건물 3%, 미등기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주권은 7%, 나머지는 다 몇 프로? 1%, 뭐 이런 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 하여튼 국외 소지의 자산 안 돼요.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미등기 배제돼요. 자,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포함해 제외하고, 또 1세대 2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어떻게 한다? 배제.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이어도. 그 다음에 비수합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수합용 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체크했어요. 비수합용 토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또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 공제율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 차익 2, 3은 6. 자, 7년 이상 8년 미만이면 2, 7이 14%.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30% 공제.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세 24.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얘는 몇 프로? 80%. 얘는 15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80%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청구했고 세율 정기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등 뭐 이런 것들에서 세율도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정확히 할 거고, 양도세 예정신고나 합정신고나 납부 이런 거. 자, 그럴 때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할 때 부담부 중요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돌이 속하는 달에 말할 때 몇 개월 내?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특별히 다른 건 막 계속 반복해서 봤으니까. 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도 다음 연도 과소신고나 무신고했어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했을 때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준다. 이런 것들 등등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그동안 3, 4월 과정 또 고생 많으셨고요. 5월 달에 진짜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제 심화 이런 핵심 요약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하여튼 고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와 또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